그거 누가 만들 건데? 성민이요. 성민이가? EDM이야, EDM? 요즘 성민이가 그 EDM에 심취했나? 국내 최초 나일론 기독교사들을 위한 팟캐스트 방송. 오. 쌤!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처음 하려니까 이거 어색하다. 이렇게 하면 돼요, 우리가. 예. 각자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우리 조은쌤부터. 안녕하세요. 좋은쌤입니다. 아니, 인천에서 초등교사. 예. 그 정도까지는. 저는 인천에서 초등교사로 근무하고 하는 12년차 교사, 조은쌤입니다. 우리끼리 너무 친구 치고 하는 거 아니야, 이거? 괜찮아. 반갑습니다. 네, 그냥, 이거 나쁜쌤. 이 컨셉이 왜 저에게 나쁜 셈이라는 컨셉을 주어졌는지 잘 모르겠는데, 참 적응이 잘 안 되네요. 원래 나쁘지가 않기 때문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쁜 셈이라는 어떤 칭호에 걸맞게 열심히 나쁜 사람으로서 한번 열심히 도전해 보겠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열심히 가리키고 있는 교사입니다. 반갑습니다. 가르치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아닙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제주에서 초등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 쌤 컨셉에 맞춰서 이상한 쌤 맡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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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소개하는 것도 이게 뻘쭘하고 별로 처음이라서. 일단 저희가 국내 최초로 나일론 기독교사를 위한 방송을 표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저희 방송 청취 대상자가 어떻게 되나요? 대부분은 교사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교사. 그것도 기독교사. 그런데 우리가 바라기는 이제 학부모님들도 좀 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또 기독교가 아닌 그런 교사 선생님들도 좀 들어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저는 예비교사. 예비교사. 기독 예비교사. 기독 예비교사들 이런 기독교사를 위한 방송이 있다. 기독교사가 있다. 기독교 단체가 있다라는 걸 좀 아는 계기가 됐으면. 그렇죠. 예비교사들이 요즘에 졸업해가지고 교사로 가는 그런 기회도 지금 잡고. 임용 공부하는 그 자체도 굉장히 힘든데 우리 방송이 그들에게 조금 힘이 되고 그다음에 또 교사로서의 올바른 방향을 가르쳐주는 그런 방송이 되면 좋겠다. 올바른 방향. 나쁜 쌤 입에서 나올 말은 아닌 것 같은데요. 학교의 진짜 실모습을 진짜 독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학교 독한 모습을 아셔야 돼요. 그렇죠. 나쁜 쌤 컨셉에 맞춰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예. 자, 우리 그러면은 각자 이 팟캐스트에 참여하는 자신의 이유, 참 학교 생활 다들 학교 생활하고 하기 힘든데 이렇게 전국에서 들으셨죠? 아까 부산, 인천, 제주에서 모여서 이 팟캐스트를 하는 목적 한마디씩 좀 해주시죠. 조은쌤? 조은쌤입니다. 어떤 걸로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지 물어보셨으니까 대답하면 제가 나누고 싶은 거는 선생님들이나 학부모 이런 분들이 학교에서 선생님들은 어떻게 가르치면 학생들을 잘 가르칠 수 있을 것인가. 예를 들어서 교실 속에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학교 안에서 학교 폭력에 대처하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이면서 현실감 있는 주제를 가지고 책을 통해서 한번 그것을 풀어나가는 책을 통해서? 난 또 본인이 설명하신다는 건 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말한 건 다 책 제목입니다. 예. 야, 카페의 재앙이야. 나 또 본인이 하신다는 줄 알고, 마음속으로, 지나 잘하지. 그 생각했었는데, 책이었군요. 예. 조은쌤이 책을 많이 읽으세요.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집에 가보니까,
한쪽 벽에 책들이 까닥하더라고요. 그거 장식품 아니고. 장식품은 아닌 것 같고. 네. 그때 갔을 아니, 때는 뭐. 먼지가 좀 있던데. 아, 제수 씨가 읽은 책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책들이 많더라고요. 하여튼간에 그러면 한 달에 한 권 이상은 책을 읽어야 되는 거네요. 물론 이제 한 서너 권씩 읽습니다. 야, 이거. 거의 컨셉을 좋은 쌤 말고 교만한 쌤으로 바꿔야 될까요? 그렇구나. 예, 하여튼간에 좋은 책 많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회자 인도 없이 그냥 하면 됩니까? 네, 그럼 뭐 사회자가 어디 있을까 지금. 나쁜 쌤. 예, 나쁜 셈입니다. 사실 진짜 나쁜다는 얘기가 아직까지도 귀에 쏙쏙 안 들어오거든요. 제가 원래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럼 못된 쌤으로 하죠. 못된 쌤. 자, 나쁜 셈. 사실 우리 이상한 쌤이 저한테 맨 처음에 얘기해 주신 거는 정책, 교육 정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 교육 정책이라고 했을 때 너무 또 민감한 주제도 많고 또 사회적으로 여러 부분에서 다른 생각들을 가진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 정책에 대해서 얘기하기보다는 좀 우리가 기독교사로서 또는 교사로서 어떤 식으로 사는 것이, 그리고 어떻게 아이들을 가리키는 것이 더 좋은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 정도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 그런 것들을 한번 꺼내어서 이야기하기 싫지만 꼭 얘기해보고 싶은 주제들, 예를 들어서 성과급 문제. 성과급 받았는데 이게 나눠서 써야 될까요? 아니면 어떻게 써야 될까? 위험한 버릇. 그러니까 이거를 나누기 n 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렇게 이런 것들 한 번 정도 우리가 지금 부산시 교육감님 방금 들으셨죠? 이거 위험한 버릇 나왔습니다. 교육감님은 안 들으실 거예요, 아마도.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민감한 주제들 이런 것들을 한 번 정도 꺼내어서 우리 한 번 정도 생각해보자.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을 좀 사용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굳이 생각 안 해도 되는데 이것 때문에 생각하게 된다면 또 여러 선생님들의 또 부담을 드리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생각해본다면 그 어딘가는 해답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좋습니다. 네, 저는요, 이상한 쌤입니다. 저는, 이제 각종 우리 게스트들을 모셔와서 함께 이야기 나누는, 또 이제 각종 여러 가지 보면은 우리 학부모님들이나 우리 학생들은 잘 모를 수 있겠지만 많은 기독교사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기독교 학교들이 있어요. 네, 그런 정보들 또 함께 좀 나누고 이야기하는, 아주 알찬 그런 정보들을 또 공유하는 그런 시간으로 한번 좀 제 시간에 한번 만들어가고 싶어요. 아니, 게스트를 부르겠다면 그 게스트비는 누가 내는데요? 게스트 비용은 이상한 쌤이 다 내는 거 맞죠? 그거는 저희가 방송을 날로 먹겠다는 얘기. 방송 후에 아이디어를 방송 후에 저희가 다시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로 먹네, 진짜. 우리는 다 준비해야 되잖아. 준비를 안 하겠다는 참, 저희 방송이 좀 파행으로 좀 흐르는데. 저 오늘 게스트 준비했습니다. 벌써요? 네, 게스트 준비했습니다. 언제? 준비했습니다. 지금 12시 반이 넘었는데 어디에서 구했다는 거야? 바로 제가 전화만 하면은 게스트 바로 달려오실 수 있습니다. 야, 능력자야, 능력자.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저희 1부 마무리하고요. 게스트 모시고 2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목이 다셨네. 국내 최초 나일론 기독교사를 위한 팟캐스트 방송 쌤! 야, 나 이거 볼륨 줄였다 켰다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 또 처음 봤네. 죄송합니다. 이거 저희 반 아이들이 부른 노래인데요. 한번 방송 태우고 싶어가지고. 아까 제가 그 1부 마치면서 제가 1부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지금 아무리 처음이지만 그런 실수를 하면 어떡해. 아, 예. 일부 마치는데 반가웠어요. 일부러 마치는데 너무 반갑더라고. 네. 아유, 참. 저희 일부에서 예고해 드린 대로, 제가 절대 방송 날로 먹지 않습니다. 날로 먹지 않고요. 정말 귀한 분, 제가 한번 게스트로 모셨습니다.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전혀 알 수 없는 분. 우리만 아는 사람.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전혀 알 수 없지만, 막상 이분과 저희가 한 이제 10여 분 이야기 나누면은, 이런 선생님이 계시구나. 이런 선생님이 정말? 있다면은, 아직 우리 교육에 희망이 있겠다.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분 모셨습니다. 밑밥 너무 많이 던진 거 아니에요? 아, 예, 우리 김봉래 선생님 모셨습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저희 지금 청취자들이 선생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기 때문에 자기소개를 좀 길게, 장황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김봉리입니다. 네. 뻘쭘하죠. 네. 저기 좀 전에 숙소에 있다가 전화 받고 와가지고 좀 당황스러운 상태인데요. 네. 예. 아니, 소개 좀 해주시라니까요. 어디에서 네, 뭐 어디서 하고 오셨고, 계시는지. 예, 제가 선생님들처럼 말주변이 없어가지고. 네, 저희도 큰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예, 저 강원도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강원도래요. 예. 이렇게 지금 방송이 벌써 망할 길이고 그래가지고 제 지금 몸둘 바를 모르겠는데 어떻게 질문을 하면서 차차 저에 대해 좀 알아가실 기회가 있어요. 비싸네. 네. 쉽게 자기를 가르쳐 주지 양파예요. 그러니까 질문을 통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자기를 보여주시겠다는 그런 알겠어요. 생각인데. 그러면 또 까줘야지. 네. 사실 저희가 선생님을 모신 거는 선생님께서 지금 학교 생활도 바쁜데 뭔가 남다른 모임을 하고 계시다고 저희 들었습니다. 아, 예. 예. 뭐 어떤 거죠? 아, 예. 특수 선생님들 몇 명 모여가지고 예, 그냥 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좀 공부가 조금 강원도에서요? 예, 아닙니다. 이게 전국 선생님들이 모이다 보니까 네, 뭐 서울에서도 하고 대전에서도 하고 가끔 역마살 끼셨나요? 아, 예. 예. 그리고 뭐 특강 해주시는 분이 있으면 또 그분 계신 곳에 가서 또 모임을 하기도 하고요. 예, 한 달에 한 번씩. 예. 한 달에 한 번씩? 예, 한 달에 한 번씩 모이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특강해주는 강사진도 빵빵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 예. 그렇죠. 소개를 해주시면. 아, 예. 올해 2016년에는 뭐 여러분들 그 송봉호 교수님 들어보셨나요? 아, 예, 예. 들어만 봤네. 그리고 뭐 ADHD는 없다 뭐 이런 거 쓰신 김경림 작가님 들어보셨나요? 아, 예. 예. 뭐 그리고 난 모르는데. 예. 좀 한다고 해라, 좀. 예, 뭐 그냥 뭐 우리가 고민이 된다. 특수교육적으로 교육적으로 우리 교사들에게 아픔이 있다. 나는 이런 주제를 다루고 싶다. 그러면 바로 그쪽에 권위 있는 네, 강사님을 섭외해서 특강을 듣고 있습니다. 예. 아니, 그러면은 선생님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뭐 전국에서 모이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뭐 지역이 뭐 강원도신데 그럼 강원도에 계시다가 뭐 서울로 가시고 대전으로 가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예, 그럼요. 모임 장소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 갑니다. 특수 선생님들이 모인다고 하고 필요로 하는 곳에 공부가 필요로 한다고 하는 선생님에게는. 공부만 하면 너무 재미없잖아요. 아, 근데 이게 좀 이상한 일인데 공부를 하면서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살아갈 힘을 얻고 내가 고민하지 않았던 내 취향 아닌데. 그리고 의심하지 않았던 이게 정답이라 생각했던 나의 교육 방법에 대해서도 의심을 하게 되고. 근데 제가 작년 저희 15년부터 모임을 했는데 네. 16년에 들어서 선생님들 1년을 지나온 선생님들을 봤을 때 이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까를 배우는 게 아니라 그동안 내가 어떻게 해왔나를 돌아보는 공부를 계속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문제를 느끼고 그리고
나한테 현장에서 이런 질문이 있었구나라는 게 드러나고, 그러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는 주제들을 작년에는 이제 처음에 모임을 하자고 했던 그냥 그 제가 주축이 돼서 계획을 짰지만 16년에는 선생님들 나름대로 이제 질문들이 생기니까 자기가 현장에 있었던 어려움들을 이제 그 하나씩 풀어내면서 저희들이 공부할 읽기 자료들도 찾고 모시고 싶은 특강 강사님도 서로 추천을 해가지고 같이 함께 만들어서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것을 공부하면서 푼다. 좀 우리가 지금 듣기로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예. 도대체 어떤 어려움이 있었기에 그 책을까지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 특수라고 해서 특별한 어려움일까 사실 그런 질문은 좀 있어요. 교사라면 정도의 차이를 두고 다 가질 수 있는 어려움들인데 이렇게 원체 그 정도가 보통에 들어가기 어렵게 양 끝에 있는 아이들의 특성이고 또 어떻게 보면 교사들이 그 약간의 아이들도 비주류에 속하기도 하고 교사들도 비주류 속에 있으면서 주류가 아닌 것에서 느끼는 그래서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주류 사회를 좀 더 이렇게 비판적으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고 이 질문에 어긋난 이 발산작성으로 지금 배가 산으로 가고 있는데요. 아까 질문으로 돌아가서 어려움이 뭐냐. 그러니까 비슷하게 가지고 있는 질문들인데 특수교육에서는 도드라지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의 문제 행동이 있다. 근데 여기서 문제 행동의 강도가 더 센 거예요. 부모님의 어떤 상처로 인해서 가정교육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학교 교육에 연장된 어려움이 생긴다. 근데 그게 부모님들이 장애를 가진 아이들에 대한 피해의식이나 자신의 잘못으로 장애아이가 태어났을까 하는 그리고 주위 사회의 시선의 뭐 그런 상처나 이런 것들로 상처받은 그 응어리진 마음들이 교사를 대할 때 그게 이제 원래 상처받은 분들 대할 때 어렵잖아요. 네. 그게 교사를 대할 때 드러나면서 교사들이 부모님을 대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도 일반의 부모님을 대하는 것보다 조금은 더 그게 확장되어지는 그런 어려움들이고 그러니까 특별히 특수교라고 해서 다르진 않은데 오히려 일반 교육에서 있는 문제들이 더 부각되어져서 보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그 나쁜 셈이 물어보신 그 문제라는 것들은 일반의 교육에서 가지고 있지만 어쩌면 그것이 특수교육에서는 설명이 더 가능하고 더 도드라지게 문제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됐을 때 일반 교육에 던져지는 빛도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질문하고 보니까 내 질문 진짜 잘한 것 같죠? 아주 진짜. 질문. 그게 아니라 이런 거 보면 우문현답이라고 하고 우문현답. 왜 그래? 사람을 세워줘야지. 아니, 근데 나쁜 쌤은 그냥 나쁘게 가요, 그냥. 아니, 굉장히 공감이 가는 게,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그러니까 부모가 피해의식이 많은 사람을 대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피해의식 속에 사로잡힌 사람하고 대화하기가 너무 힘든데, 이제 그 장애를 가진 아이의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떤 기본적인 피해의식을 깔고 간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좀 기억에 남는 그런 좀 힘들었던 그런 아동이나 좀 부모님 좀 생각나시는 분 계신가요? 그냥 지금 아까 그 상처 얘기를 해서 네네. 그런지 그냥 이어서 생각나는 부모님 딱 떠올랐던 부모님은 그 초등학교 3학년 때 서울에서 제가 있던 강릉으로 전학을 왔는데 네. 어머님이 첫날 처음에 전학 온 날부터 우셨어요. 오. 예. 그런데 어머님이 우신 이유는 내가 이 아이를 가져서 전기장판에서 잤기 때문에 아이가 장애가 태어났다라고 주책가. 얘기했어요. 예. 그리고 아버님가 이혼을 하셨고 어머님이 장애아이를 낳았다는 이유로 시댁에서 그 극복하려고 하는 사이 시댁에서
좀 어려움이나 어머님에게 책임을 돌리는 그러니까 그 아이의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어머님 한 사람이 떠안아야 되는 짐 같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어머님께 그 아이가 가진 장애가 자폐였는데 자폐는 어머님 원인이 분명하지 않고 그 전기장판으로 인한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고 그 다른 어떤 뭐 객관적인 자료든 실제의 예든 이런 것들을 만날 때마다 얘기해도 어머님이 다시 이제 그 5학년 됐을 때 성남으로 전학을 다시 또 가게 됐는데 그 사이에도 3학년 이후로도 저랑 그 연락을 하고 얘기를 하면서도 그 전기장판에서 못 벗어났어요. 야. 네. 그러니까 나쁜 전기장판. 그러니까 너무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게 상식적이지 않은데 어머님들에게는 그걸 극복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예. 우리 그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전 연관성이 없을 것 같은데 예.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또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죄책감에 짓눌리는 거지. 모든 문제를 그쪽으로 기인해서 네. 그리고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학교에서 혹시라도 좀 다쳐오거나 뭔가 문제가 생기면 이제 부모님들이 전화를 바로 해요. 그리고 몸에 이제 토요일에 두드러기가 났는데 선생님 어제 학교에서 뭐 먹이신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따로 먹인 건 없었고 원래 먹던 우유를 먹었고 그래서 이제 점심 메뉴는 어머님 이렇게 늘 보내드리는 주간에 보내드리는 대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죠. 그랬더니 어머님이 전화를 끊고 그거를 확인하신 다음에 바지락을 먹으셨어요? 막 그러시면서 저한테 근데 그게 2학기였는데 1학기부터 바지락이 나오는 모든 메뉴를 그 아이는 그냥 먹었거든요. 근데 그치. 몸에 그 이상이 생긴 것이 바지락 때문에. 걔가 원래 바지락에 문제 그게 있었는데 선생님이 그걸 파악을 못했고 그래서 그 아이에게 이상이 생겼다. 근데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의 우리들이 보통 접하는 부모님들이나 어떤 환경에서는 일어나기 쉽지 않은 예 극단에 치닫는 어떤 모습들을 많이 보는 그런 게 있어요. 예. 근데 뭐 그렇게 둘러싸고 있는 어려움들이고요. 근데 그 아까 그 제가 일반 교육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문제에 있어서도 그런데 그 아이들을 봐도 사실 그런 게 있어요. 그 우리 아이들이 되게 독특해 보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그것도 일반의 아이들과 다르지 않은데 아이들에게 보이는 성향들이 좀 더 이렇게 양끝으로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를 잘하는 아이가 있는데 너무 잘하고 그리고 변화되는 환경에 적응을 못하는 아이가 있는데 너무 생소한 환경이 힘들고 그냥 그런 것들이 되어 있으니까 이건 또 특수교사로서 갖는 좀 혜택 같은 건데 인간에 대한 이해를 잘하게 해줘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을 역설적이네. 역설적.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예전엔 그것이 힘든 이유였으면 지금은 그런 것들 때문에 아이들을 통해서 보면 인간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는 그런 장이기도 해요. 그리고 그러니까 누구나 그 새로운 환경에 어려워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있고 네. 그런 부분은 다 있는데 이 아이들은 조금 더 그것이 극단으로 갔을 뿐인 예. 것이고 예. 또 이제 그러니까 말씀하신 게 보통 아이들을 더 잘 이해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예. 보통 그러니까 아이들이든 나든 인간에 대한 이해를 폭을 넓혀주는 부분들이 있어요. 뭐 특수교사들이 인내를 잘한다, 이해심이 있다 이런 부분들이 저는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그 좀 더 우리들이 평소에 만나기 어려운 그런 어떤 성향의 사람들을 접하고 그들과의 소통을 하고 관계를 맺고 갈등을 풀어가는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단련이 돼 있기 때문에 예. 사실 선생님 말을 들어보면서 저는 느껴지는 게 모든 특수 선생님들이 다 선생님처럼 생각할까요? 그런 좀 의문이 돼. 선생님만 좀 특별한 거 아니에요? 특수한 특수 선생님? 아재 개그.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교사들이 다 그런 일을 하고 있다고 봐요. 근데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힘든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거 아까 저희 모임 얘기로 돌아가서 네. 저희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발견하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대상이 그렇게 양극으로 좀 더 가 있는 아이들인데 그 의미를 찾으면서
그러면서 우리들이 인간을 이해하는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그것을 좀 더 표면화시켜서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의미를 찾고 예.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하는 공부들이 실제로 선생님들이 3월 초에 이번에 바쁜 중에도 막 바빠서 힘들어요, 시간이 없어요 하면서도 그래서 빨리 그 모임 가고 싶어요라고 얘기하시는 게 그 모임에 가면 지금의 분잡스러움과 혼란스러움과 막 답답함, 지침이 여기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해왔는지를 또 한 번 보고 나면 또 살아갈 힘이 생기고 그 자리에 좀 더 힘있게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고 그런.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는데 네.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 건지 좀 더 분명하게 예. 알게 된다. 그러니까 그 요즘에 연수 같은 걸 보통 들으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려주잖아요. 네. 예, 이것도 해야 되고 이걸 배워서 이 기술을 써서 아이들에게 하고 뭐 아이가 이걸 잘하게 하면 국어 뭐 보통 네, 그런 그쵸, 기술적인 거 가르쳐준다면 방법. 저희의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뭘 하고 있는지. 우리가 뭘 하고 있는 예, 거지. 그치. 그것에 우리가 대한 하고 있는 것을. 일의 의미가 뭔지. 그렇죠. 그리고 그걸 해석하고 그 의미를 찾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처음에 특수교사 돼서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6년 정도 그 전기장판 얘기한 그 부모님을 만나는 시기였어요. 그 6년에 그래서 교사를 계속 그만두고 싶었어요. 예, 그래서 많은 이제 이게 돈도 없고 뭐 사직할 용기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다른 길들을 찾았는데 다 잘 안 되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좀 도망 아닌 도망으로 간 게 공부를 하러 간 거였고요. 그러면서 공부를 하러 갔는데 그때 이제 저희 선생님과 했던 공부는 선생님이 그동안 6년 동안 무슨 일을 했는지 그거를 기존에 있는 교육 이론들을 통해서 보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아하. 예. 그래서 교육 이론을 공부하는 것이 뭔가 나에게 처음에는 위로가 됐어요. 막 위로가 됐는데 어떤 위로? 그러니까 내가 했던 것이 틀리지 않았구나? 아니 틀리지 않았구나 보다 그 위로라는 건 여기에서 내가 왜 힘들었는지가 잘못된 관점으로 교육을 받기 때문이라는 걸 찾은 거예요. 나 때문에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관점, 그러니까 제 잘못이긴 하죠. 제가 그 아이들에 대한 거든, 교육에 대한 틀렸어, 거든, 예. 잘못 짚었어? 예. 그 나쁜 셈이 틀린 셈이기도 하네요. 틀린 셈! 예. 그래서. 그거 봐. 예, 지켜주세요. 예, 그러니까 잘못된 관점이라는 거, 이유를 찾고 나니까, 이제 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뭐가 잘못됐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힘든 이유를 모르니까, 막 마냥 대안도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힘들었던 것이, 아이들에 대해서, 교육에 대해서 다른 잘못된 관점으로 봤구나라는 걸 우선 발견을 하니까, 뭔가 그냥 그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막 자책하게만 되진 않고 이제 위로가 되면서 근데 이제 공부라는 것 자체가 그것에 대한 대안적인 관점에 대한 이론들도 있잖아요. 이제 그거를 찾아서 그러면 내가 잘못된 것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이제 그걸 공부하기 시작하는데 그거 역시도 없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내 주변에 다른 선생님은 그렇게 하고 있었고 누군가는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 또 누군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제가 계속 들어왔던 건데 너무 그릇된 관점으로 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의미 있게 안 느껴졌고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와닿지 않았는데 이 잘못을 명확히 하고 그리고 나서 그것들을 다시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의미 있게 보여지기 시작하고 그게 교육 이론이 그 안에 더해지니까 명확해지는 거예요. 예, 그리고, 예. 점점 우리, 팟캐스트하고 다큐멘터리가 올라오고 제가 저기 있는데요. 댄스곡을 불러도 노래방에서 분위기를 다운시킨 놀라운 느낌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네, 굉장히 인사이트가 있네요. 네. 저는 방송 분량 때문에 저도 한마디 해야 될 것 같아요. 질문을 해야 되는데 언제 치고 들어갈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이래서 무한도전에서 그렇군요. 좋은 쌤, 네, 질문하세요. 네. 그러면 이런 공부는 혼자 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굳이 이렇게 모여서 공동체를 만들어서 하는 돈 쓰고 시간 쓰고 낭비하고 네. 거리도 멀고 우리 부산에도 지금 가시는 분이 있다는데 그 부산에서 대전까지 가려도 돈이 얼만데 그것도 대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제일 필요할까요? 우리가 질문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은 선생님이
그 모임을 왜 바빠 죽겠는데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냐 이거죠. 우선은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이잖아요. 교육청에서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예, 누가 알아주는 이런 거보다 뭐 그거 한다고 해서 무슨 가산점 주는 것도 아니고. 예. 좀 들어봐요. 이상하네. 그럼 말을 피해를 안 주노. 분량 욕심 엄청나네. 이상한 셈이거든. 이상하지. 안 되겠다, 안 되겠다. 게스트 모셔놓고 혼자 얘기하려고 죄송합니다. 그러지. 아니, 그러니까. 내가 듣자 붙자 하니까 이상한 쌤이 게스트한테 설명을 해. 가르치려도 그러니까. 왜 이상하다. 불렀어? 왜 불렀어 오늘? 그러니까. 아, 듣겠습니다. 자, 겸손히 듣겠습니다. 말씀하소서. 그러니까 네. 이게 다들 바쁘잖아요 요즘에. 안 바쁜 교사 없고 학교에서도 바쁘고 개인적으로 하는 일들도 바쁜데 그것들은 시급한 일처럼 보여요. 당장 하루하루 해내야 되는 일들이라서.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하는 교육 이론을 공부하고 보이지 않는 어떻게 보면 철학이나 관점을 하는 건 누가 안 해도 티도 안 나고, 하라고도 안 하고, 그렇기 때문에 바쁜 개개인들이 혼자 있을 때 시간을 내고 의지를 세워서 하기가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것을 정해놓고 공동체를 만들고 서로 간에 그 시간들을 구별해서 오도록 서로 독려하지 않으면 지금 이렇게 바쁜 현대사회에서는 하기가 어려운 일인 것 같고요. 그리고 우선 그냥 그래서 지금 서로가 서로를 필요해 한 상황인 것 같고 제가 이것을 시작한 거는 제가 그냥 저희 선생님을 통해 또 실제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기회를 통해 공부를 한 것이 그냥 저를 위한 저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공부를 하면 할수록 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방법을 공부하는 방법을 제가 먼저 배웠고 근데 이제 많은 특수 선생님들이 저와 비슷한 어려움들을 느끼고 있지만 그 방법을 모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선은 그 방법을 가지고 있는 제가 같이 모여서 공부를 좀 하고, 그리고 지금 이제 말 그대로 한 달에 한 번 아니고, 2주에 한 번이든 일주일에 한 번도 충분히 해서 모일 수 있는 부분인데, 거리가 너무 있다 보니까 한 달에 한 번인 게 아쉬워요, 많이. 그래서 이렇게 방법들을 2, 3년 같이 하면서 선생님들이 각각이 좀 이거를 그 주변에 있는 선생님들과 할 역량이 좀 되면 그러면 이제 각각 흩어져서 지역별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제 저도 강원도 지역에서 강원도 선생님들이랑 좀 집중해서 그래서 좀 이런 공부 모임들이 늘어나면서 그것이 모든 교사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대안 한 가지 대안은 아니겠지만 그 중에 하나의 방법이 돼서 뭔가 좀 곳곳에 흩어져 있는 특수 선생님들이 좀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작하게 됐고 사실 부산에서도 그 한 분 가시는데 맨날 학교에서 힘들다 그런데 여기서 내준 숙제는 진짜 빠지지 않고 하더라고. 그러면서 그거 한다고 힘들다 하면서 꼭 그 모임은 또 가더라고. 그러니까 여기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벌금 내나요 혹시? 아유, 고맙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에 뭔가가 중요한 핵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 핵심은 우리 조금 쉬었다가 얘기하면 어떨까? 광고 듣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현재로서는요 내보낼 광고가 없어요. 좀 광고가 붙어야 저희 광고를 내보낼 텐데 내보낼 광고가 없어가지고 그냥 바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이상한 쌤이 질문하라고. 네. 방송 분량 방송 야, 나는 안 챙겨주면서. 아니 분량도 나눠주고 이래요. 되게 어. 훈훈하다. 나는 안 챙겨주면서. 저는 궁금한 게 이 모이는데 그럼 어떤 선생님이 모이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같이 모이는 기준?
선생님을 뭐 선발하는 건 같은 아니실 대학 거고. 출신들? 아, 아니면 뭐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쩌다 보니까 제가 이제 속해 있는 기독 단체가 TCF라고 한국 기독교사회였는데 이렇게 돌아보다 보니까 여기 특수교사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제가 같이 몸담고 있는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공동체에 있는 선생님들을 모이다 보니까 TCF 안에 특수교사들이 모이긴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 올해부터는 TCF 소속이 아닌 선생님 두 분이 이 얘기들을 듣고 합류하시게 됐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분들이 함께 하고 싶다는 얘기를 우리 회원 선생님들 누군가가 듣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2월에 얘기를 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분들, 우리 이 모임은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하는 모임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TCF 소속 교사냐? 아니다. 우리들이 내린 결론은 기독에 초점이 있는 기독 특수교사. 예, 그래서 기독에 방점을 두고. 그러면 아무나 다 와도 되는 거야? 이 방송 듣고 갑자기 100명 몰려오면 어떡해요? 아, 예. 예. 기독 특수교사면 저희 함께 합니다. 네. 예. 야, 대단하다. 예. 대단합니다. 그 문턱이 굉장히 낮네요. 아, 예. 그렇죠. 기독만 붙으면 누구나 다 올 수 있는. 예. 그렇죠. 근데 그 유독 기독 예. 진짜 이상하다. 기독 그 특수교사 그러니까 뭐 기독 특수교육하고 예. 뭐 특수교육하고 뭐가 좀 다릅니까? 우선은 그러니까 저희가 그때 그걸 상의하면서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사실 이렇게 쓸데없는 논쟁을 피하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린 한 달에 한 번 모이고 한 달에 한 번 모여서 12시부터 7시 정도에서 7시까지 해서 한 7시간 모임을 쭉 연장으로 하는데 그 시간도 늘 짧아서 막차 시간을 놓치고 가고 싶어 하고 뭔가 더 모이고 싶고 늘 지나고 나면 아쉽다고 하는데 그 시간에 우리들이 기독이라는 그 각각의 교육 이론에서 기독과 부딪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저희가 단순히 기독 교육 이론을 하는 게 아니라 일반의 교육 이론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기독교와 부딪혔을 때 사람들이 뭔가 그걸 합의하는데 시간을 들이기에는 저희가 모이는 횟수나 시간이 너무 약간 밀도 있는 시간을 보내기 위한 뭐 그런 부분일 수도 있어요. 뭐 우리가 뭐 열어놓고 이 모임을 통해서 선생님들을 뭐 전도나 좀 그런 어떤 기독적인 부분들을 누군가에게 전하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단체가 아니라 전문성 모임이거든요. 기독 특수 교사들이 이렇게 전도나 이런 부분에 목적이 있는 모임이 아니라 교사로서의 전문성을 키우기 위한 모임이기 때문에 그런 불필요한 소모적인 것을 우선 줄이자는 그런 얘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지금은 사실 왜 기독이냐 물으셨지만 이 질문이 저에게도 숙제인 건 우리 모임이 작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올해 이어서 하면서 그 색채들이 기독 교사들만 있다 보니까 색깔이 점점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왜 기독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내릴 수 있는 게 있지 않고 이것들을 점점 하면서 기독 교사들이 이 모임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씩 드러나는 것들이 이제 모아져서 그것들이 확립되어져 가고 우리 모임의 어떤 색깔이나 이유가 확립되어져 가고 그게 좀 구체화될 것 같아요. 좀 뭔가 이 질문에 명확한 답을 드리면 좋겠긴 한데 뭐 사실 저기 쌤들 소속된 TCF도 뭐 하는지 알기 어렵잖아요. 그래 맞다. TCF 저기 뭐예요 그거? 그러니까 저희도 기독이라는 것을 가진 같이 그 복음을 소유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는 그리고 그 안에서 세상을 보고 인간을 보고 있는 그리고 교육을 보고 있는 교사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아마 16년 내년 17년 1월에 다시 불러주세요. 야, 이것도 욕심 있네. 방송 욕심 있네. 저기 연례 행사로 한 번씩 게스트 욕심 있습니다. 네. 그때 되면 좀 이 질문에 대해서 조금 더 드릴 말씀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이미 충분히 말씀하신 것 같아요. 사실 어떻게 모임에 대한 얘기가 좀 많이 나왔는데 사실 저는 궁금한 게 요즘에 선생님들이 이 통합교육에 대한 얘기들 저기 통합교육이요. 통합교육이요. 통합은 스쿨버스 타고 다니고. 스쿨버스 타는 교육, 안전교육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통학할 때 주의할 점.
아, 진짜. 다시 질문했어요. 다시. 네. 이거 나중에 제가 알아서 편집할게요. 자, 통합 교육에 대해서 좀 말들이 많던데, 선생님이 느끼기에 지금 이제 그런 이론들을 정립하면서 여러 가지들을 공부하셨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기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반반이에요. 반반. 양념 돌아지 마. 아니,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한편으로는 어떨 때는 정말 학생들이 좀 따로 있으면 더 자세하게 그들을 위한, 그들만에 맞는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한편으로는 학생들과 같이 어울리면서 노는고, 즐기고, 이런 것들도 교육이 되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잘 못 내리겠더라고요. 아마 그 특수교사들마다 그 각자가 가진 어떤 뭐 교육관이라고 하면 너무 좀 거창하긴 한데 그 교육관에 따라서 그 통합교육이 어느 정도 통합이 되냐, 완전 통합이냐, 좀 부분 통합이냐, 아니면 완전 분리냐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이 좀 다를 것 같긴 해요. 근데 뭐 제 생각을 물으면 저는 완전 통합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네, 편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예수님이라면 과연 예. 그 교실 현장에서, 예, 학교 현장에서 그런 상황들에서 어떻게 가르치시려 하시고, 어떻게 반을 편성하고, 어떤 환경을 만들려고 하실까, 그냥 그런 고민을 하죠. 근데 뭐, 예수님은 아마 개별화 교육도 잘 하셨을 것 같고요. 예, 통합 교육도 잘 하셨을 것 같은데. 그럼요. 신이 인간이 돼서 내려와서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선생님이신데. 그러니까 아마도 우리 특수 아이들의 눈높이까지 내려가서 그 개별적인 거든 뭐 통합이든 잘 해주실 것 같은데, 좋은 선생님 돼주실 것 같은데, 근데 이제 한국이라는 사회가 그러기에 좀 어려운 한계들이 있어요. 통합교육에 관련된 다양한 이론들이 있는데 그 미국의 이론이 다르고 영국의 이론이, 유럽 쪽의 이론이 다르고 일본의 이론이 다르고 한 건 그 나라의 독특한 상황, 학교의 구조나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쳐서 다른 모습들을 낳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의 좋은, 한국의 독자적인 어떤 이론들이 특수교육적으로는 많지 않거든요, 현재. 그러니까 외국에서, 미국에서 공부한 분들은 미국계 좋다 하시고 이제 그런 식이겠죠. 뭐 모든 학문 분야가 그렇겠지만. 그래서 좀 특수 선생님들이 뭐 그냥 지금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 저희 모임에서 계속 통합교육을 어느 한 1년의 주제로 달아서 1년 공부를 한다 그러면 그것이 좀 마무리될 때쯤에 한국적인 통합교육이 어떤 게 좋은가에 대한 그런 것들도 장기적으로 이 모임이 계속 된다면 그런 것들도 좀 고민해보면 좋지 않을까. 이 모임의 꿈이, 제가 살짝 통합교육에 대해서만 던졌지만, 이 모임의 어떤 앞으로의 어떤 계획과 이런 포부들이 마구마구 쏟아져 나오는데, 대단한 것 같아요. 저 좀 개인적인 질문 해도 돼요? 왜요? 개인적인 질문. 뭐 사귀고 이상하네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저희 왜 아들이, 예. 저희 아들이, 몇 살이에요? 저희 아들이, 지금 2학년인데, 네. 초등 2학년인데, 얘가 어느 순간부터인가 좀 틱을 해요. 네, 틱을 하는데, 애들 같은 경우에 틱을 하다가 사라지고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요즘 되어가지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이런, 그게 뭐야? 얼굴을 이렇게 옆으로 아니, 이렇게. 그 라디오라는 거 잊으셨나봐. 나 지금 몰입해가지고 얼굴 이렇게 마치 이렇게 옆으로 웃는 것처럼 이렇게 당겼다가 이렇게 하는 요런 틱을 자주 보여요, 말하면서. 그러니까 이 틱은 좀 너무 이제 얼굴에 딱 드러나는 틱이라서 좀 친구들이 좀 놀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요즘 더 스트레스 받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좀 틱이 빨리 사라지지 않고 더 하는 것만 같고 좀 그래가지고 좀 굉장히 좀 걱정이거든요. 장기화되면 어떡하지? 좀 이런 좀 걱정도 좀. 제가 맡았던 아이 중에 틱이 너무 심해서. 질문 너무 긴데. 지겨워. 아니, 그래서 핵심만 얘기했어. 네. 그래서 질문이? 그 질문이 이런 틱장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특장의 부분을 잘 몰라요. 뭐 이걸 편집 안 해. 이거 편집 안 해. 아, 예. 아, 근데 사실은 이 청취하시는 분들 중에도 이런, 왜냐면 틱이 너무 많아서 고민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2016년 하반기 때 틱에 대해서 한번 연구 과제로 삼아보실 생각은 있으신가요? 우선 저희 전체 계획은 나와 있기 때문에 예, 16년은 어려운데 예, 알겠어요. 아마 그냥 제 보통 패턴으로 봤을 때 저기 내일 아마 날이 밝으면 예, 관련해서 한 논문 한두 개 정도는 찾아보고 예, 그럴 거예요. 예. 이런 열정. 이야. 당장 해결해 주겠다. 야. 아니요, 당장 해결이 아니라 우선 내가 좀 알아야겠다. 네. 예. 이런 공개적인 라디오 방송에서 모른다는 얘기하는 게 지금 아주 그냥 마음이 쉽지 않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이상한 질문을 하시는지 지금. 게스트를 궁지를 모는 이 예, 이상한 그쵸. 질문. 예. 그렇습니다. 이상한 쌤이니까 이상한 쌤. 우리 이제 저기 꼭 17년 1월에. 네. 그때 다시 한번 좀 물어주세요. 하여튼 뭐 감사드리고요. 예. 그 마무리하는 네. 아, 조금씩 좀 지루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아니, 어쨌든 나오셔서 지금 이 아니, 새벽. 어쨌든 나와주셔서 지루했다. 결론이 지루했고. 아니. 어쨌든 나왔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문한다면 예. 예. 지금 이상한 쌤 때문에 마음이 상해가지고 더 이상 질문 받고 싶지 않은데요? 선생님 개인적으로 예. 2016년의 그 어떤 비전 예. 너무 큰가요? 아니면 포부. 2016년에 1월부터 지금 3월까지, 역시 좋은 쌤이다. 예, 지금 3월까지 계속 제 화두는 안식을 배우는 거예요. 예. 왜 why 추워라. 방금 와이파이라고 얘기한 거야? 진짜 자기 아재 아니라고 아재 개그만 하는 것 같아. 예. 아니, 그냥, 질문이 너무 어려워요, 여기. 그죠? 예. 포괄적이야. 예. 아니, 그리고 비전이- 청취자들이 별로 궁금해하지 않는 질문들 하고 있어. 아니, 그리고, 누가 그니까요. 듣겠어? 그니까요. 그냥 안식 배우고 싶다. 비전이 뭐 궁금해, 비전. 그렇지. 그런 거보다 하면 되지. 아, 그렇구나. 지금 그게- 청취자들이 안식하니까 다들 운전하면서, 안식 예. 했는데, 그러니까. 그걸 끝내면 됐잖아.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거 바꿔야겠어. 아니, 얼마나 내 개인적인 걸 얼마나 궁금해들 한다고. 그러니까. 예, 그 정도 했으면 됐지. 아, 사람들 뒷부분에 몰라! 아유, 하여튼 안 간에. 그래도 이상한 쌤이 이제 지루해지려고 하는 찰나에 더 지루해질 뻔했어. 내가 여기 오늘 왜 왔나 몰라. 자, 좀 정리합시다, 정리합시다. 아니, 이거 나쁜 사람이, 나쁜 쌤이 이거 정리해야 될 판이야, 지금. 이상한 쌤은 완전히 대출대 사이고. 좋습니다. 다큐멘터리가 지금 막장 방식으로 지금 변제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파일럿을 지금 이제 녹음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한 30분? 40분 저희 때우나? 이렇게 걱정을 많이 했는데, 하다 보니까 지금 1시간이 다 돼서 1시간이. 야, 이 생각보다 저희들이 할 말이 많네요. 이게 게스트 바라 아닌가. 저도 행동으로 하지 말고 말로 하셔야죠. 지금 라디오는 자꾸 이상한 제가 쌤을. 섭외했습니다. 제가 섭외했습니다. 들으시는 분들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특수교육에 대해서, 그리고 특수교육을 위해서 몸담고 계시는 선생님의 직접 살아있는 얘기를 들으니까 좋은 것 같네요. 정말. 혹시 이 방송 듣고 참가하고 싶은, 함께하고 싶은 선생님 어디로 연락을 드려야 되나요? 홈페이지지. TCF 홈페이지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www.tcf.or.kr 예.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전 아까 말씀하신 것 제일 인상적이었던 게 공부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었던 건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었다는 것이 참 정말 저한테도 큰 인사이트가 됐던 것 같습니다. 왜 갑자기 좋은 쌤이 되고 역할 분담을 잘하셔야죠. 우리가 마무리를 훌륭하게 해야지. 마무리를. 우리가 아직 이래라 가지고 아직 서로의 정체성이 인생이 아직 하시네요. 자, 어쨌든 우리 나와주신 예. 우리 김홍현 쌤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이 모임 더욱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번창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청취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나일론 기독교사들을 위한 방송 좋은쌤, 나쁜쌤, 이상한쌤, 쌤쌤쌤 방송이었습니다. 다음 2회차 녹음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여러분의 반응과 댓글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저희 목소리를 들으실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